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인수입니다. 저는 자폐성 아동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들은 5살 때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나이인데 중학교에는 가지 않고 집에서 제가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참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갔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너무 좋지 않아서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서 선교사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구대 정서장의 석사과정부터 지금 현재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제 성격상 남한테 맡긴다는 게 믿음이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했고, 그래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교사를 섭외해서 그 사람을 주임 교사를 앉혀서 우리 애를 가르쳐 보도록 내가 배우게 해놓으라. 그렇게 저 연구소 설립한 지 9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들은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완치가 되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특수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완치는 아니고 완치가 될 수도 없고 또 완치라는 단어 자체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래서 뭐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서 TV와 신문 잡지에서도 꽤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모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왜 모르시냐 하면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좀 숨어 살았습니다. 왜 숨어 살았냐 하면 한때 이제 언론 매체에서 자꾸 소개되고 그러면서 되게 좀 불편해졌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 교육하는데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합의한 결과 우리 애가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정말 큰 소리는 안 치더라도 어쨌든 내보낼만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살자, 이렇게 이제 둘이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런 배경도 그동안 이제 우리 책도 나온 케이스도 많고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속된 말로 뜨고 나서 그 자녀의 케이스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할 일이 많아지면서 자기 자녀에게 소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숨어 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애 교육에만, 지금도 우리 애 교육에만 하고 있고, 소수의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아이들만 이제 받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째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9년 내도록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는 되던데 다른 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숙제입니다. 제가 한 방법도 전수해드리고, 저도 참 부모 교육도 열심히 해드리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절망도 많이 하고, 제 자신에 대한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정말 내가 이 특수교육을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도망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실제로 제가 너무 힘들 때는 한번 바람도 피웠습니다. 제가 영재교육 쪽으로 석사를 네, 원래는 대구대 특수교육 정서장에 석사를 했는데 이제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게 내 적성에 맞는가? 이게 참 고민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밑에 딸이 좀 영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제 아들을 위해서 석사를 했으니까 딸을 위해서도 또 석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명대 영재교육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재교육은 너무 재밌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예를 통하니까 숨도 쉬고 그래서 저는 참 영재교육에서 미래의 건강한 리더들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도 영재교육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저는 집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특수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등록금은 안 준대요. 그래서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또 박사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제 집사람은 이제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한 지 지금 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해왔던 연구와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각도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조금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재밌어지기 시작했냐면 요래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던 것이 왜 우리 애는 변화가 되는데 다른 애에게 변화가 되지 않았느냐를 계속 고민하던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만져서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교육학자로서 제가 교육학자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의사의 어떤 그 지압에 좀 눌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에 지압이라든지 만지는 요법 저는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최신 기법을 특수교육에 나오는 최신 기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뭐 소셜 스토리라든지 뭐 쫙 투입하면 이게 뭔가 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인데 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그 아이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만져서 엄마의 손길을 받으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날 때도 엄마의 손끝을 느끼면서 깨어났어요. 저는 이제 이것이 힘이 있구나 사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터치 세라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터치 세라피 오늘 이제 동영상까지도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가 맡은 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파트는 결국 연관은 되지만 조금 난해한 파트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 잘하는 게 컴퓨터를 잘해요. 그리고 수학을 좀 잘하는데 쉽게 푸는 수학을 되게 어렵게 풀어요. 그래서 자기가 푸는 방식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답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짜증나죠. 선생님이 풀면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오라 그러면 한참 걸려서 돌아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면 고기능인데 공부를 못해요 아예. 그러고 보면 고기능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집착이죠. 수에 대한 집착이 어려서부터 자동차 번호판 계속 보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수학을 좀 시켰는데 거기는 자기가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아직도 사회성은 아직도 안 됩니다. 친구를 아직 사귀지 못해요. 그 자폐성 아동의 짙은 그림자가 저는 이것이 평생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도 정확하게 꽂히는 것이 아니고 15도 각도 비틀어서 꽂힙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의자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직도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의자를 보고 얘기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썩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요즘 이제 그 학교 안 가고, 홈스쿨 하고 있는데, 컴퓨터 전문가 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이번에 발표 한번 할 건데, 이거 한번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너무 오래전에 해서 잘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더니만은 이제 이번에 만들었어요. 근데 특별한 거 없어요. 각 장마다 색깔만 하나 집어넣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지개에 빠져갖고 계속 그랬는데 그 그림자가 아직도 이 파워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번에 이제 제가 대구대 강의하는 것도 집사람이 크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리지 않았는데 대구대에서 불러주시는 바람에 아직 미완성이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완성인 걸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과제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모의 요구. 이상복 우리 교수님, 이제 박사과정 논문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전문인이 부모를 협력자로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와 지원 욕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되게 평범한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참고로 제 강의는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어딜 봐, 날 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 아버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저는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어요. 이런 저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혹시 부모 아닌가? 부모님 손 들어보겠어요. 장애 부모님. 동지들이 몇 분 오셨네요. 예. 제가 16층 아파트에 살 때 나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이 환상을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저를 이해하실 수 없다면 가정연계는 물 건너갑니다. 가정연계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죠? 노말이 아닙니다. 저는 abnormal입니다. 아들이 장애면 저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설 교육실에서 부모를 대하실 때 멀쩡한 엄마가 성질 고약하네,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를 교육하실 때 멀쩡한 아가 왜 이 문제 행동을 하지?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보시죠? 동일한 잣대로 부모를 보셔야 됩니다. 멀쩡하지 않습니다. abnormal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지만이 가정연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단어가 뭐냐면 컴퓨터 오락기가 아닌 일반 오락실 오락기의 게임 오버라는 단어였습니다. 동전을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맞아서 아웃돼서 게임 오버. 동전을 넣으면 다시 시작. 환상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돌릴 수 있다면. 동전을 넣으라면 돈을 수억을 넣고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꼭 게임 오버가 해당이 안 됩니다. To be continued. 계속 진행입니다. 끝이 없어요. 저는 이 터널이 다 뚫린 터널인지 아니면 막힌 터널인지,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창살을 비치고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저는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 지옥 같은 또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비정상이죠? 정상 아니잖아요. 정상인이라면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즐거운 하루를 상상하셔야죠. 저는 그 태양이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 하루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허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스트레스와 지원 욕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돼요. 이상복 교수님이 제 마음을 알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강희영 교수님, 석사 때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저만 보면 못자 안달입니다. 공부 안 한다고. 예, 이분은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있을 때 부모와 유아 간의 안정애착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말씀들 잘하세요. 역시 교수님 다릅니다. 이분도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있어야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안정애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요구.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부모의 요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좀 바쁩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끌지 않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지 마세요. 충분히 시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본 가정연계교육을 보면 원래 이제 미국은 소셜 네트워크에 쫙 돼 있어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정부가 안 한다 이러면 뭐 청와대에서 발끈할 겁니다. 왜냐면 예산도 많이 쓰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정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연계교육은 뭐냐? 엄마와 교사 간의 연계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연계도 쉽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특수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에 다 처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좀 심하다 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 멀쩡한 엄마가 저런데 이러면 제가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엄노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죠. 그래서 처세술도 등장하고 또 교사는 이제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하고 이런 서로 간에 또 고양이와 개 사이처럼 이렇게 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안 같고 그래서 이런 복잡미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한 교사가 한 자폐성 아동을 지도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월, 수, 금 1시간 아니면, 그것도 1시간 아닙니다. 40분입니다. 그죠? 화목, 이렇게. 자, 요거 해서 자폐 아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일주일 3시간 하고 자폐 아동을 뭘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개월 안에 부모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야 돼요. 이야, 이거 교사의 슈퍼우먼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시간 부족이 아쉬워서 부모에게 숙제를 내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 부모 공동 배배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그 별을 배워보신, 시골에서 살아서 별을 배워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한마지기를 혼자 베는 거하고 두마지기를 두 명이 베는 거하고 누가 빨리 벨까요? 1번 한마지기 1명, 2번 두마지기 2명. 자, 번호만 해봅시다. 어느 게 빨리 벨까요? 와, 예. 그렇죠. 두 명이 두마지기 베는 게 훨씬. 근데 산수로 보면 동일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내기에 강한 한국 사람들은 혼자 한 페이지 빼는 게 빨리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요것만 하고 마친다면 돈 내기가 빨라요. 그런데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돈 내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리적 지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산수로 계산되지 않는 심리적 지원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배우고 있으면 저쪽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배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서글퍼서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낫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죠? 네. 그래서 교사와 부모는 반드시 공동 배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방법적인 문제만 남겠죠.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교육실에 와서 아동이 수업받는 장면을 보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실에 오면 그 시간만이라도 해방감을 맛봐야 돼요. 해방감. 또 배우고 싶어도 밀실교육이에요. 커튼을 다 쳐놨어요. 뭐 그 안에서 마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에 보면 안 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대구에 강의하는데 그 부모들 뭐 할 말 있으면 하시오. 내가 가서 교사들한테 요구할 테니까 하니까 이걸 가장 강조했어요. 왜 밀실교육이냐는 거지. 왜 안 보여주냐는 거죠. 거기 앉아서 양목이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 마음으로서 치료실에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커튼이 없었어요. 그냥 통유리를 크게 보시라고 원어민들다 해서. 근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또 부모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적고 이렇게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옵션은 주셔야 돼요. 배우든 배우지 않든 부모가 선택하시고 치료실 입장에서는 보여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사가 주는 숙제가 어렵고 하기 싫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대구대 그 수업 받으러 오는데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질상 숙제를 막 안티가 팍 걸려갖고 숙제라는 단어는 아예 하기 싫습니다. 네. 애 자체가 숙제인데 뭐 또 숙제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 정서죠. 참 어렵다 그죠? 뭔가 같이 해야 되겠는데 부모는 안 하려고 그러고 교사는 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갈등하고 가정연기가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 강의 주시지 않았나? 저는 제 마음대로 그래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수업 장면이 오픈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그 숙제가 했냐 안 했냐 OX가 확 드러나는 이런 숙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형 숙제, 등산하기, 시장 거래하기, 함께 요리하기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참 아리아리한 하여튼 뭐 안 했다 하기는 그렇고 했다 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조금 해봤어요. 뭐 이런 단어 넣어도 되는 정도. 예,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적지 마세요. 그 책에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수업이 다르고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의 주체자가 재미있고 신명이 나야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그 학습지 주고 아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애하고 풀어오세요 하면 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또 하겠어요? 이거 뭐 내가 돈 주고 교육하는데. 근데
부모가 아이를 지도할 때는요, 부모가 잘하는 것으로 지도해야 돼요. 잘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재미있는 것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꼭 문제 풀어야 애가 지능이 높아집니까? 그래야 언어가 나오고 인지가 깨어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재밌어야 시간이 늘어나요. 재미없으면 숙제를 하고 치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뭘 잘하냐면 노는 걸 잘해요. 저는 노는 게 좋아요. 애 데리고 그냥 산에 가서 놀다 옵니다. 뭐 남들은 거기서 뭐 푸른 것이 눈에 좋다더라 해서 푸른 걸 보여주러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푸른 게. 그냥 산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놀다 오는 거예요. 또 저는 물고기 잡는 게 좋습니다. 애하고 초망 던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절대로 반응 안 합니다. 발에 물도 하나 안 묻힙니다. 더러운 자석. 내가 뭐 때문에 이리 오는데 발에 물도 한 번 안 묻혀주고 내 밑에 있다가 옵니다. 순간 화가 좀 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또 이기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일단은 내가 교육 목적으로 왔으면 발에 물도 하나 안 디디주는 이놈의 자석 막 한 대 때리고 싶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놀러 오는 거예요. 지하 뭐 구경하든 어쩌든. 그럼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수차례 하니까 나중에 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예. 내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또 하고 반복하고 아이에게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 교육은 반복 교육이잖아요. 근데 내가 재미없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미있는 것을 자꾸 하시다 보면 애가 한 번만에 깨우칩니까? 자꾸 보다 보면 저게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지가 발동이 되고 동기화가 되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장 정확한 학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이 인지가 깨고 재수점 언어도 좀 따라오고 뭐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업 장면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 어차피 일주일에 2-3시간으로 아이를 변화시킨다. 저는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단순 발달지체 같으면 뭐 maybe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폐아동을 일주일에 2-3시간 교육하는 impossible입니다. impossible.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를 내야 됩니다. 차라리 부모와 함께 수업해서 부모를 전문가로 키우세요. 저희는 그랬어요. 제가 그 석사 때 이제 그 참가 수업할 때 우리 아들 이제 하고 같이 들어갔죠. 그럼 그 수업 뭐 하냐면 선생님이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앉아서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묻습니다. 물으면 집에서는 얘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계속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좀 수업하다가 저는 보고 있고 또 물으면 또 대답해 주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하죠.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이 하던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또 남모방하기 싫어요. 점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 들었던 것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엄청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업 환경은 다르지만 그 선생님 하는 거는 이제 밀실에 앉아갖고 이렇게 숨 막히게 하는 거지만 나는 자연으로 가서 하지만 좀 그 치료 교육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애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자, 제가 이제 제안합니다. 가정연계교육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제 특수교육연구소 9년째 운영하면서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이 아동은 이래서 실패, 저 아동은 저래서 실패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실패란 실패를 엄청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장애는 길고 교육은 짧다. 참 씁쓸한 교훈만 하게 됐습니다. 패배했죠. 근데 이제 그 실패 가운데 배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자폐성 아동은 만져야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만져야 발달한다. 저는 여기에 진짜 밑줄 짝입니다.
자, 우리 교육이 뭡니까? 인지와 언어를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두뇌 교육합니다. 그죠? 자폐성 아동의 머리를 자극하는 교육을 합니다. 저는 이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냐하면 9년간 실패한 경험으로 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손, 발, 팔, 다리, 가슴 등 이거 만져줘야 됩니다. 정신지체와 자폐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서장애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의 포인트가 뭐예요? 달라야 할 게 뭐예요? 정신지체는 머리가 아파요. 그죠? 지능의 손상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 교육의 핵심은 머리의 상처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데 교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서장애는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의 상처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것이 정서장애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바보야, 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머리의 상처가 가슴을 내려옵니다. 정서장애에게 하지 말아야 해요. 정서장애는 바보야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바보야 해도 돼요. 때리면 안 됩니다. 정서장애는 때리면 이 상처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치 세라피입니다. 터치 세라피.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시작됐고, 이 필요성은 제가 얘기했지만 9년간 실패 위에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워야 되겠죠. 터치 세라피가 뭐냐? 뭐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한의학적 지압법.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와이프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신경 혈점을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대뇌를 향하는 신경 혈점을 누릅니다. 그 다음 마들 마사지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쓰다듬는 기법입니다. 요즘 왜 베이비 마사지 해서 조금 나오죠. 그것이 아마 마들 마사지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섹슈얼 마사지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감미로운 성적인 마사지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테마죠. 제가 느끼기에 마들 마사지로는 약해요. 그것은 약해요. 반드시 섹슈얼 마사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임상동작법. 이것도 사람의 몸을 만지는 거죠. 아동의 주동감을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애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주동감, 자기 의지, 이걸 실현하도록 하는 임상동작법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학계에서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저는 이제 터치 세라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연구하고 이거를 이제 구슬을 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임상동작법 학회 6박 7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가 이제 자폐아 조였어요. 네, 저 말고 이제 강원도에서 온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애가 상당히 힘든 애였는데, 이제 아이는 5박 6일, 교사는 6박 7일인데, 그 아이가 5박 6일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해요. 실제로 변해요. 그 5박 6일 자폐아동은 잘 안 변합니다. 뭐 좋다 그래도요. 뭐 크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터치 세라피를 들어갔을 때 그 아이 시선이 꽂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이 행동이 통제가 되는 걸 봤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 이전에 어떤 아이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 있는 애를 하나 데려가서 잘 아는 애죠. 그 애에게는 현존하는 어떤 교육을 해도 잘 안 바뀌는 애입니다. 근데 그 애가 바뀌어요. 5박 6일 동안 바뀌는데 시선 고정이 안 되는 애가 시선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밥도 입만 갖고 먹던 애가 반턴은 자기 숟가락으로 떠먹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하고, 남과 절대로 악수라는 개념이 없는 애가 자기가 손을 벌려서 남을 만지려고 하고, 이런 변화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상동작이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제 와이프는 한의학 지압법을 연구하고요. 저는 마더 마사지, 섹슈얼 마사지, 임상 동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동네에서 이걸 해요. 일본에서는 이제 임상 동작이 한지 꽤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 됐고요. 영국에서는 과잉행동장애 엄마에게 마더 마사지 가르쳐주고, 어머니에게 직접 자녀가 잠들기 전 마사지를 하는 연구 결과 부모 자신에게서 분노가 경감되었다. 저는 이거 참 느껴요. 제가 이 마사지를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왜 하루 종일 교육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애를 이렇게 마사지 하다 보면 제 스트레스가 딱 없어져요. 우리가 성추행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만져보죠? 네. 왜 이 손을 만질까요? 재밌으니까 만지겠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손 감각을 즐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지면 제가 즐거워요. 손 감각이 즐겁다고요. 참 손이 요상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나가 스스로 치료가 되는 걸 느껴요. 내 속에 분노가 경감되는 걸 제가 느껴요, 실제로.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애도 심리적인 변화가 오고, 치료를 하는 나도 심리적인 변화와 성숙이 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 미국. 우리 아들이 또 여기는 깨끗하게 보이네. 예, 3, 6세 자폐 아동을 부모에게 마더 마사지 가르쳐주고, 아동이 잠들기 전 15분간 1개월 동안 마사지해 주도록 했습니다. 결과로 교실과 이런 데서 과잉행동, 상동행동 과제도구, 수면 영역에서 문제행동의 감소를 보였다. 한 달 만에 변합니다. 그래서 15분 한 달. 다른 무엇을 해서 15분 한 달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티파니 교수가 터치 세라피는요, 아동의 신경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이 파워포인트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고. 예, 나름대로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썼어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강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내가 이런 반응을 원했어. 아까 저쪽에 쉬고 하자 그러더라고. 이 배우는 자세가 이래 나와줘야 제가 또 힘이 나죠. 근데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자유롭게 합시다.